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치맵 에너지 충전소 박소연입니다. 오늘은 6월 8일 월요일 오후입니다. 오늘 날씨 전국이 흐리고요. 곳곳에는 비 소식이 조금 있는데요. 더위도 잦아들었지만 또 다행인 것이요. 이 메르스가 습기에 굉장히 약하다고 합니다. 연이은 좀 안 좋은 소식에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비가 좀 단비가 되어서 메르스 바이러스 이런 우려들 다 씻어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제 옆에는 이성대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메르스 고교생 확진 환자가 나왔다고 해요. 네. 보셨어요? 뉴스 봤습니다. 네, 조금 약간 좋지 않은 소식으로 한 주를 시작해서 조금 유감이긴 하지만 네, 여러분들 다 조심하셔서 이번 한 주가 가장 고비라고 사실 저번 주에도 그랬어요. 이번 한 주가 가장 고비라고 했는데 이번 한 주가 정말 고비라고 네. 합니다. 일단 뭐 대부분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네. 이제는 좀 거쳐간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서는 좀 미리 좀 준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겠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확실한 대비로 조금 이런 메르스 바이러스를 조금 방지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나는 해당 안 되겠지 하고서 그러고 계시다가 지금 언제 사람들이 정말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요. 여러분들 특히 조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 꼭 끼시고 기침은 손바닥이 아닌 팔로 꼭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지수 같은 경우 코스피 코스닥 지수 여전히 네, 이런 변동폭이 조금 큰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 시장 흐름을 잠시 후에 저희가 종목 충전소에서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투자 전략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리치맵 에너지 충전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이번 주 주식시장의 핫클릭 키워드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핫클릭 키워드, 오늘 핫클릭 키워드는요, 반대 매매인데요. 반대 매매, 뭔가 저는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네. 반대? 매매? 매매 반대란 말인가? 막 이러면서 정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반대 매매를 저희가 키워드를 꼽은 이유는요, 증권사들이 우리 앞으로 오는 15일 날 가격 제한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 제한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주식 신용거래 기준을 타이트하게 조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반대 매매 시행 가격 그리고 담보 유지 비율을 좀 까다롭게 만들었고요. 반대 매매 시기 역시 기존 D-Day 플러스 2에서 1일로 줄이거나 또는 유지하더라도 종목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적용을 한다고 해요. 과연 이 반대 매매가 무엇일지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반대 매매는 고객들이 증권사에 돈을 빌리거나 신용융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했는데 그 빌렸던 돈을 약정한 그 만기간 내에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에 증권사에서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식을 강제로 매매하는 그런 처분하는 매매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미수거래일 때는 3일, 신용거래일 때는 1개월에서 5개월 정도를 상환기간으로 정하는데 이 기간을 상환하지 않거나 담보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하락할 때는 증권사에서 임의로 반대매매를 한다고 합니다. 네, 반대매매는 현금 이수금 변제를 위한 그런 현금 반대매도 또 미상환 융자금 상환을 위한 그런 신용매도 상환이 있다고 합니다. 또 반대매매 같은 경우에는요, 미수 발생 당해 종목, 바로 그 미수 발생한 그 종목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동일 종목이 없는 경우에는 장내나 장외를 구분하지 않고 종목 번호가 빠른 것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반대매매 금액 같은 경우에는요, 미수원금의 재비용을 더한 금액, 그리고 전일 종가 하한가를 기준으로 산정이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때 이제 거래 정지 종목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또 복수 종목에 대해서 미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종목별로 미수 금액을 대조해서 해당 미수 금액과 반대 매매 금액이 최적화되게 계좌별로 반대 매매 금액을 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5일날 이제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요,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최근 고객 신용거래 그리고 반대매매 기준을 보수적으로 바꾸고, 아까 타이트하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보수적으로 바꾸고 고객들한테 지금 공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주식 가격 제한폭이 이제 15일 날 15%에서 30%로 확대되는 거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에 따른 대응이라고 합니다.
그럼 위원님, 그럼 네. 이렇게 좀 이런 증권사들이 기준을 보수적으로 바꾸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 주가 변동폭이 크니까 담보 비율이 많이 변해서 이제 변동될 수 쉽게 이제 담보 비율에 이제 담보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혹시 반대 매매를 실제로 경험해 보신 적은 없죠, 그죠? 네. 그때 주식 동아리에서 이제 하신다고 하셨지만 네. 실제 반대 매매는 매매까지, 해보셨나요? 네. 매매는 해보셨고 아니요, 저 매매- 그 모의투자만 모의 계속하는 투자만? 상황이어서. 아, 예. 네. 제가 뭐 반대 매매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난 IMF 때 97년도 IMF 때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도 신용 매매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신용거래 3개월 정도 만기로 해서 매매를 했었는데 그때 신용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다가 IMF가 터지고 나서 주가가 막 밀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당시 주가가 하한가를 들어가게 되면은 네. 아까 얘기 나왔듯이 반대 매매가 이제 담보 비율 밑으로 내려가서 반대 매매가 나왔는데 하한가로 들어가서 체결이 안 되게 되면 그 다음 날 또 하한가로 나가고 계속 이렇게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원금이 그때 당시 이제 담보 비율 설정을 하더라도 팔리지 않게 되면은 원금이 아예 원금보다도 더 마이너스가 나는 네. 실제로 뭐 그때 당시에 뭐 한 1억짜리 금액이 계좌가 마이너스 한 3천만 원, 4천만 원 뭐 이렇게 나면서 마지막 그 생 바닥에서 이제 싹 팔렸는데 그때부터 이제 스트레이트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즉 이게 반대 매매라는 게 종목별로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시장의 리스크, 시장이 안 좋았을 때 급락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밀렸던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그 반대 매매라는 게 우리가 이제 알아보는 거는 뭐 이제 쉽게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게 당했을 때는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이너스로 됐을 때 그냥 증권사가 손실을 입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개인 투자한테 이제 청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압류라든가 그런 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뭐 돈을 사 끌어서 했는데 마이너스 나와가지고 집에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 그래가지고 얼마 있다가 그걸 공매 나가는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정말로 그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상한가 한가 폭이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훨씬 더 그럴 확률이 더 높아지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주식하고 신용 비율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제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신용 비율은 신용 대금은 그대로 남아 있고 자기 원금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빠지면 빠질수록 그 반대 매매가 나갔을 때 실제로 본인이 가질 수 있는 돈은 얼마 없기 때문에 최대한 반대 매매가 안 나가도록 이렇게 하긴 해야 되는데 그만큼 이제 위아래로 출렁거릴 수 있는 그런 만큼 리스크가 상당히 커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권사들이 대응을 지금 발빠르게 하고 있군요. 네. 네, 그래서 매일경제에 따르면요, 증권사들이 가장 많이 손을 댄 부분은 반대매매 시행 가격이고요. 삼성증권이나 신금투 같은 경우에는 변화되는 하한가를 마이너스 30%로 적용하고, 뭐 NH투자증권은 마이너스 20% 등 뭐 이런 식으로 반대매매 가격을 정했다고 합니다. 키움증권은 아직 관련 기준을 변경하지 않고 상황을 일단 지켜본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담보유지 비율도 기존 140%에서 170%까지로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종목 신용도에 따라서 비율을 이제 확대 적용해서 반대매매가 나가는 시기를 차등 적용하겠다는 그런 보관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주식을 처분해도 신용 융자 금액보다 그 처분 금액이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용 융자보다 적으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압류하거나 그래.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게 돼 있죠. 그래서 네. 개인 자산이라든가 이런 거 벌써 조사 싹 들어가고 뭐 그거 찾아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볼 게 아니라 상당히 리스크가 커지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신용 매매를 하는 이유는 훨씬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매매를 해서 이익을 크게 내기 위한 그런 건데 지금 현재 변동성이 커지고 위아래로 등락폭이 커지는 상황이 되면은 작은 내 원금만 가지고도 실제로 신용 매매를 하는 그런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뭐 신용 매매를 해서 2배 가까이 사가지고 5% 올랐는데 실제로는 뭐 변동폭이 30% 되면서 10%씩 이렇게 올라간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내 원금만 가지고도 이렇게 대응하고 리스크 없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용 매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금액을 좀 줄이시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종목별로, 증권사별로 이런 반대 매매 조건이 바뀌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유심히 살펴보시고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클릭 키워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충전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수 동향 점검 시간입니다. 새로운 한 주인데요. 코스피 지수는 조정 보이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코스피 지수 2065포인트, 코스닥 지수 715포인트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등락폭이 있는 모습입니다. 메르스에 또 미국 금리 인상의 그리스 문제까지 조금 이렇게 시장에 불안감을 주는 모습인 것 같은데 오늘 지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상당히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지금 1% 넘게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코스피는 오히려 밀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코스닥에서 지금 셀트리온이 상당히 좀 강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8% 가까이 좀 급등을 하면서, 셀트리온이 시가총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코스닥에서 좀 헷갈리게 만든 어떻게 보면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즉 종목들이 다 같이 좋은 건 아닌데 코스닥 지수는 올라가고 오히려 나머지 종목들은 밀리는 그런 상황도 나오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면 오늘 그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시간 현재 9.5원 상승한 1120.6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점 라인대가 1136원대였는데요. 차트 흐름 한번 보시면 차트 흐름 한번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현재 원달러 환율이 0.86%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120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최근 흐름을 본다면 1136원대까지 올라왔다가 최근에 1100원대 이하로 내려오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재차 다시 지금 1120원대까지 상승을 하면서 긴 관점에서 본다면 원달러 환율이 지금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들이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지수가 상승이 나왔을 때 3월달, 4월달 금리 인하를 하면서 그때 당시 상승이 나왔을 때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는 구간이 그때 당시에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에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2189포인트까지 올라왔던 자리가 이 부분이었는데 보통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원화가 진짜 다시 이제 강세를 보이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당연히 외국인 수급이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수가 전체적으로 괜찮으려면 좀 밀려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 이제 외국인 수급이 안 좋은 상황이고 이렇게 된 원인에는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좀 더 빨라질 거라는 그런 우려감이 작용을 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강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차손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외국인들은 소극적인 대응, 즉 이 시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했었던 외국인들이 좀 소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코스피 지수의 약세를 계속 좀 가져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코스닥 지수 흐름 보시면은 오늘 1.2% 가까이 강하게 상승하는 것은 셀트리온 때문에 이런 효과가 이제 나온다고 보여지고요. 중요한 것은 전고점 라인대 720선 돌파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라인대가 돌파가 되게 되면 최근에 많이 올라온 폭에 대해서 재차 다시 개별 종목 장세가 한번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전고점 라인대가 돌파 안 되고 이번에도 만약에 꺾이게 된다면 아주 종목들 등락이 아주 심해질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이 시장에서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는데요. 수급 상황 지금 현재 외국인 기관 모두 코스피 지수 매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445억 외국인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도 342억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지금 237억 사고 있고요. 기관도 184억 사고 있는 모습. 선물은요, 외국인이 지금 매도 행렬을 보이고 있는데요. 2,975계약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은 2,367계약 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위원님께서는 오늘 수급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번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는데요. 네. 그 만기에 대한 그런 부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만기 때는 프로그램 매물이 먼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프로그램 매물이 지금 1,200억 가까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주 이틀 연속 강하게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의 분위기도 안 좋았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1,200억 가까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매물이 포함이 돼서 이제 외국인 기관들 같이 이렇게 좀 매도로 좀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은 되는데, 외국인들이 400억 정도 매도하는 부분, 즉 외국인들이 글로벌 시장도 뭐 딱히 좋지는 않았지만 국내 시장에서 이전 3월, 4월과 같은 그런 강력한 그런 매수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뭐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반면에 코스닥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230억, 기관이 지금 184억 가까이 지금 매수하고 있는 이 부분들, 아마도 지금 셀트리온에 대한 그런 그쪽에 이제 매수가 몰리면서 이렇게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신에 지금 현재 보시면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에서 2,900개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시장에 여러 가지 이슈도 안 좋을 만한 그런 이슈들 때문에 약간 리스크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수급 상황으로 본다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수급 상황이라고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엔 글로벌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주말 새벽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됐고요. 유럽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최근 들어 계속 불안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글로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미국 시장의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네.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질 거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아니라 우려감이 작용을 하면서 미국 시장이 좀 밀렸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다가 그리스 문제도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원래 6월 10일 전에 결론이 날 줄 알았는데 네, 6월 30일까지 그때 가서 이제 결론 내자라는 그리스 쪽의 그런 내용 때문에 시장이 실망을 하면서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질 거라는 그런 우려감이 되다 보니까 독일이라든가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제 원화도 약세로 이렇게 보이면서 미국 영향이 지금 가장 크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뭐 지수상으로서는 뭐 국내 지수 지금 마이너스 2포인트, 코스닥은 플러스, 딱히 뭐 글로벌 시장 움직이는 거와 맞물려서 그렇게 크게 연동된다고 볼 수는 없겠는데, 미국 시장이 추세상으로 하락으로 전환이 된다면 그때는 큰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 흐름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3월달, 4월달 저점 라인 때가 17,600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 깨지기 전까지는 좀 크게 부담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 가격대에서 거의 한 4, 5개월 정도 옆으로 횡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라인대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는 옆으로 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이 라인대가 깨져서 밀리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오른 폭에 대해서, 즉 이전부터 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온 폭에 대해서 하락으로 좀 접어들 수 있는 초기 단계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옐런 의장이 미국의 증시가 상당히 좀 이미 성장성을 많이 반영을 했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처음으로 약간 부정적인 발언을 한 2달 전인가요? 그때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약간 부담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 라인대가 깨지게 된다면 국내 시장이라든가 나머지 글로벌 시장에도 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아시아 시장 보도록 하겠는데요. 상해 종합지수가 지난주 5,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마감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인데요. 최근에 이제 아시아 시장 내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아시아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시아 시장도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좋은 국가는 좋고 안 좋은 국가들은 계속 안 좋고, 우리나라처럼 환율에 민감한 국가들은 뭐 위아래로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라별로도 헷갈리고, 그 다음에 업종별로도 엇갈리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종목별로도 또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서
시장을 예측하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요. 아시아 시장은 특히 이제 중국 시장 여전히 좋은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5,000포인트를 돌파를 했는데요.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해종합지수, 지금 현재 보시면 5,068.47포인트로 전일 대비해서 0.90%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모습을 보신다면 최근 4,500포인트 라인대까지 한번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 라인대가 안 깨지고 전고점을 또다시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즉 고점이 계속 돌파가 되면은 상승 추세가 지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즉 돌파가 되면은 그 다음에 출렁거리더라도 또 한 번의 반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이 이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고점이 돌파가 되는 그런 견조한 흐름이 중국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올라가는 게 국내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러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중국 시장 상당히 부러울 만큼 계속 강한 그런 흐름이 지속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만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이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간은 이제 0.37% 상승한 9,375.14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점 라인 때 9,500포인트 라인대가 깨지는 모습이 지난주에 나왔고,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올라오게 되면 또다시 얻어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종목으로 갖고 있다면 반등시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될 그런 흐름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마지막으로 일본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시장 먼저 엔달러 환율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엔달러 환율이 125엔대를 지난 주말 돌파를 하면서 125.45엔까지도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즉 지난주 우리 그 장중에는 124엔대 근처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국내 시장 뭐 자동차 업종도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고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125엔대를 훌쩍 넘어서는 이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계속 좀 부담감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일본 증시 여전히 이제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뭐 약보합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01% 하락한 2458.9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이 계속 좀 나오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뭐 이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겠죠. 뭐 환율도 이제 협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낙폭이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은 아주 좋고 나머지 중국과 일본은 좋고 나머지 국가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오늘 시장에서의 이슈와 특징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이죠. 먼저 첫 번째는 증권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약세지만요, 증권업종은 계속 강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대부분 종목들이 3에서 7%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 특히 최근에 이제 하락폭이 컸던 이베스트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요, 상한가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오랜만에 증권주 강세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요번에 6월 11일 날 금통위 열리는데 금리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고, 증권사들에서 계속 나온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난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지수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기 때문에,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긴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즉, 지금 오늘 뭐,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8% 가까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증권사들도 6%대, 뭐, 못해도 한 5%대 정도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올라가는 반면에 지금 뭐 이제 금리 인하가 실제로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내용이 좀 나와서 시장에 대한 모멘텀을 좀 준다면 재차 지수가 좀 바닥을 만들고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증권업종 중에서 한 종목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삼성증권 보시면은 이 시간은 이제 6%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61,400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저점 라인 때죠. 이전 저점 라인 때 56,000원 라인대를 깨지지 않고 옆으로 이제 터닝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전저점 라인대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1차 상승 나오고 옆으로 조정받고 그 다음에 2차 상승하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도 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번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증권주들이 시장에서는 좀 모멘텀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코오롱 생명과학.
그리고 코오롱인데요. 네, 오늘 코오롱 생명과학과 코오롱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코오롱 생명과학은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지금은 등락이 심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달 22일 날 코오롱 생명과학은 주가 급등 관련해서 조회 공시 답변에서 5월 15일 코오롱 자회사인 미국 현지법인 티슈진이 미국 식품의약품과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티슈진에 대해서 임상 3상 수행 계획 사전 평가를 끝내고요. 임상 3상 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한 지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티슈진에 대한 아시아 지역 판권을 보유 중이고요. 22일 날 그렇게 보유 중이라고 공시를 했고요. 또 이 재료가 계속해서 지금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흐름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장중에 상한가가 들어갔다가 지금 4% 상승으로 이제 상승폭이 줄어드는 모습인데요. 그만큼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딱히 어떤 뉴스가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다시 재차 강한 그런 이제 상승이 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뭐 이제 내용상으로는 뭐 이제 바이오 관련된 사업이 부각이 돼서 이제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기술적인 그런 흐름에서 좀 반등이 오늘 장중에 이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즉 대부분 종목들이 한번 이슈가 나오게 되면 그 이슈에 따라서 출렁거리면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출렁거리는 과정들이 기술적인 그런 흐름으로 이제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최근 뭐 6만 원대에서부터 지금 오늘 장중에 15만 2,900원까지 너무 강하게 올라왔는데 강하게 올라온 거에 대한 차익 실현도 약간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 흐름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월달 최근에 2월에 이제 4만원, 4만 1,000원대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이제 5만 원대까지 거의 뭐 300%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보시면 기술적인 흐름이죠. 눌림목 나오고 올라가고 최근에 그때 이슈가 나오고 나서 올라왔다가 쉬었다가 재차 다시 올라가면서 전고점까지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대신에 지금 현재 보시면 거래량 기준으로 보면은 이전에 대량 거래 터졌을 때가 117만 주였는데요. 이때 당시 이제 5월 20일 날 대량 거래 터지고 이제 올라왔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는 25만 주 거래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가 꼭대기하고 그 다음에 거래량 꼭대기하고 거래량 상투하고 이제 맞물려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거래량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오늘 등락은 있지만 그 최대 대량 거래가 보통 터져야지 그때가 이제 고점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위아래로 좀 출렁거리는 그런 상황이 좀 더 나올 것 같고 대신에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대량 거래가 터진 날에는 약간 좀 차익 실현을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겠다 하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업종인데요. 오늘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모두 2%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기아차는요, 지난 2월 저점이었던 42,950원의 하향 돌파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최근에 이제 엔화 약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의 그런 실적도 좀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런 자동차 업종이 언제쯤 돌아설지 궁금합니다. 네. 네.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기아차 네. 최근에 5만 2천 원대까지도 올라왔다가 네. 재차 다시 급락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종목 상담도 이 종목은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5만 1,000원, 2,000원대인가요? 그때 기억나는 거는 그때 물려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 그랬는데 그때 당시 매수 가격 이상 되면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딱 52,000원 살짝 넘었다가 지금 바로 밀렸어요. 그래서 네. 아마 하셨다면 예, 하셨다면 좋았을 텐데 네.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에서 얼마 전에 이제 5월달 자동차 판매가 전년 대비해서 10% 이상 감소했다 그러면서 그런 악재가 이제 나왔었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즘 이제 원래 자동차 업체들이 중국으로 많이 진출했거든요.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다 공장 세우고 거기서 이제 현지 생산해서 판매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중국의 현지 업체들, 중국 브랜드의 그런 자동차 업체들이 요즘에 뭐 이제 글로벌 회사들 인수하고 나서
이제 상당히 규모가 커지면서 오히려 역으로 미국이라든가 이런 게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국으로 들어가서 그 전에는 어느 정도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훨씬 나았기 때문에 현지 자동차들이 많이 팔릴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 업체들이 막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무서워요. 네. 그죠? 예, 우리가 성장성이. 중국 샤오미라든가 뭐 이런 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배터리. 그게 어떻게 네. 보면은 이제 돈의 힘이라고 볼 수도 있고 네. 우리나라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잘하는 그런 부분들을 중국이 하나둘씩 따라오면서 이렇게 중국이 뭐 자동차 업종에서도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자동차가 지금 단지 엔화 약세뿐만 아니라 엔화 약세에서 이제 그 일본 자동차한테도 지금 밀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유로존에서 유로화를 계속 지금 양적 완화를 인해 가지고 돈을 계속 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로화가 약세가 되다 보니까 유럽 굴지의 그런 자동차 기업들한테도 가격 경쟁 면에서도 약간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중국에서도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러모로 이제 자동차 업종들이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아차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뭐 자체적인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글로벌 시장의 영업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가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약간 좀 긴 관점에서 이렇게 놓고 본다면 2013년도 9월 달에 이제 68,900원까지 계속 상승 추세가 흐름이 이어지다가 스트레이트로 이제 역배열 전환됐고, 저점과 고점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점이 이렇게 낮아지면서 점점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여기서 이제 이 라인 때 깨지게 되면은 하락 추세가 길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밀리면서 보통 이제 하락 추세에서는 반등시 매도 관점이거든요. 상승 추세에서는 조정시 매수 관점이지만 하락 추세에서는 반등시 매도 관점이기 때문에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상황들이 주가 하락을 계속 이끌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업황이 좀 개선이 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반등시 좀 리스크 관리 좀 하시면서 혹시 보유하고 계시다면 그 다음에 다시 보시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 마지막 종목 보도록 하겠는데요. 롯데케미칼입니다. 최근 이제 지수 흐름은 안 좋았지만 롯데케미칼의 흐름은 계속 좋은 상황인데요. 전고점 28만 원대를 돌파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추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증권은요, 롯데케미칼이 그런 에틸렌 수급의 타이트한 흐름이 지속되면서 양호한 실적 증가 그리고 밸류에이션 멀티플 상승이 수반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 예정된 우즈베키스탄 ECC 프로젝트 완공은 이런 장기적인 이익 규모 그리고 안정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증권이 롯데케미칼을 그런 이유에서 추천을 했는데요. 이런 롯데케미칼이 조금 우리 증시가 전반적으로 지금 지지부진하잖아요. 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화학업종, 즉 LG화학이라든가 롯데케미칼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지금 아직 추세가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나마 좀 버팀목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이제 뉴스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들이 뭐 2주 동안에 가장 큰 규모로 매수한 게 이제 화학업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최근에 외국인들 그렇게 매수를 많이 안 했는데 그래도 화학업종은 계속 매수한다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작용을 하면서 기대감을 갖게 하다 보니까 강하게 지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학업종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본다면 우리가 종목 선정을 할 때 업황이 어떻게, 우리가 아까 자동차 업황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업황이 좀 안 좋은 종목 내에서 종목을 고르기보다는 업황이 좀 좋은 업종 내에서 종목을 고르면 그나마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롯데케미칼 뭐 상당히 좋은 흐름이 최근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 매수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차트 흐름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롯데케미칼 보시면요. 작년 10월 달에 12만 원대였으니까 지금 26만 원대니까 거의 뭐 한 6개월 만에 2배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지금 보시면은 얼마 전에 이제 고점이 28만 원대였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전고점 돌파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돌파가 돼야지 추세가 계속 아까 중국 시장처럼 진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전고점 돌파 안 되게 되면은 뭐 상승 N자라든가 아니면 쌍봉 형태로 밀릴 수도 있는 조정이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전고점 돌파하는지 보고, 만약에 혹시 보유하고 계시다면 28만 원대를 강하게 돌파하면은 계속 좀 가져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은 좀 정리를 하고 나중에 저점 확인된 다음에 다시 재매수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끝으로 우리 에너지 충전소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전략 취하시면 좋을까요? 네, 이번 주에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도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시켜 드렸듯이, 중국 A 지수가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이 되는지, 내일 이제 결정나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결정이 나게 되면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또 빠져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자금 빠져나가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 때문에 불안감을 갖고 주변에서 더 같이 매도를 하기 때문에 뭐 1, 2조 매도하는 이런 효과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그런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금통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금리 인하를 할지도 봐야 될 것 같고, 뭐 그리스 문제라든가 이 메르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지금 볼 게 너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지금 현재 뭐 딱히 예측을 하기는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 제가 어떻게 된다 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주식 비중을 줄이면서 조금만 갖고 이렇게 대응하시다가, 시장이 항상 이렇게 헷갈리는 건 아니거든요. 방향성이 지난 3월, 4월 달처럼 방향성이 정해지게 되면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좀 주의하면서 대응을 하시되, 좀 더 기다렸다가 이제 그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흐름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시청자들의 종목 상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시청자들의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네, 투자 전략 세울 때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02-6344-7557번 홈페이지 주소 www.리치맵.co.kr로 많이 들어오셔서 참여해 주시고요. 투자 전략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 상담 보도록 할게요. 작성자 메디아나님께서 남겨주셨고요. 종목은 인포피아입니다. 인포피아 매수일 5월 27일 수요일 매수가 15,600원에 비중 30%로 매수를 했는데요. 최대 주주가 이봉옥 씨로 바뀐다고 공시가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급락을 하다가 오늘 다시 조금 상승 전환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인포피아 약간 전망을 여쭤보셨네요. 네, 오늘 아침에 그런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강하게 좀 올라온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주인이 바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뭐 메르스 검사 시약을 개발 완료했다라는 여기가요? 네,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강하게 상한가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아마도 그 급락하면서 약간 좀 불안하셨던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나오면서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이 회사가 원래 그 혈당 측정하는 그런 이제 기기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헬스케어 전문 업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메르스 검사 시약 개발 완료를 했고, 뭐 유럽 인증도 좀 마쳤다는 뭐 그런 뉴스가 지금 나왔습니다. 인포피아 같은 경우에 2시간 안에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메르스 검사 시약을 개발 완료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좀 올라왔는데,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지금 거래량이 320만 주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상한가 잔량 한 14만 주 정도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메르스가 과연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좀 약간 좀 벌써 이제 요번 주 들어서는 거의 뭐 마무리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그런 언론들도 좀 많이 있는데 실제로 가봐야 되겠지만 항상 이슈가 됐을 때 주가는 반짝하다가 그 이슈가 잠잠하게 지기도 전에 오히려 주가는 또 밀리는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래량 320만 주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래량일 것 같습니다. 즉 지난주 400만 주 거래되고 오늘 320만 주 거래됐는데요. 이렇게 많은 거래가 될 정도로 이제 시장의 이 메르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 시점이 꼭대기를 났다 오히려 이제 지금부터 해서 밀릴 수도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거래가 많이 터졌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상한가는 들어갔지만 상승 힘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요. 보통 내용이 나와서 뭐 좀 이슈가 돼서 이제 문제가 됐다 그러면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늘지 않고 분명히 이제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앞으로 더 불안감 때문에 더 많이 팔리고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게 된다면 거래량이 없으면서 상한가가 들어가야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거래량이 많은 것은 약간 불안한 그런 요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종목은 반등치 좀 매도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차트 흐름 보시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14,700원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2월 23일 날 21,300원부터 해서 전일 12,000원대까지 밀리는 모습이 나왔다가 지난 금요일 날 오늘 재차 다시 급등을 하면서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내용 여부를 떠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기 때문에 좀 반등시 좀 정리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드시 정리를 하는 전략을 추천해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무학이고요. 네, 작성자는 찰스박님께서 남겨주셨네요. 무학이 좋은데 매출이 좋을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매수를 해서 수익이 좋습니다. 매수가는 45,000원, 30% 비중 가지고 있고요. 실적주라고 해서 중기적으로 보고 있는데 저도 소주 열풍이 있어서 더 좋다고 합니다. 도수가 요즘 낮은 소주가 열풍이죠. 네, 그래서 다만 최근에 이제 급등 후에 57,000원을 기점으로 올라가지 못해서 망설이게 되네요. 약 6개월 이상 중기적으로 보고 있는데 향후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하셨어요. 네, 뭐 무학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달에 자사주 취득 결정도 좀 했었는데요.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뭐 한 10만 주 가까이 매수라는 그런 뭐 이제 주가 관리를 하기 위한 뭐 그런 이제 노력을 이제 회사에서 이제 하는 거죠. 이런 부분도 좀 있었고, 뭐, 최근에 뭐, 화이트라든가, 좋은데이라든가,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 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런 좀 많이, 보통 이제 브랜드 하나 좀 확 인기가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좀 이렇게 업체에서 기업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나오듯이 지금 이런 효과로 인해서 지금 강하게 올라가는 상황이 최근에 좀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부산하면 좋은 네. 데이잖아요. 드셔보셨나요? 네. 아니요, 저는 먹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술을 이제 끊었기 때문에. 네. 드셔보셨나요? 저는 부산 놀러 갔을 때 그렇게 하도 좋은 데이 하길래 뭘까 하면서 먹어봤는데 그냥 깔끔하고 큰 차이는 없었던 걸로. 하지만 부산 이제 고유의 약간 느낌 있잖아요. 부산하면 좋은 데이, 뭐 롯데야구에도 좋은 데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케팅을 어떻게 보면 잘한 거죠. 네. 그렇죠? 그런 연관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게 하는 그런 마케팅의 어떻게 보면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주가 상승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뭐 다른 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종목들도 그런 회사 제품과 그런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좋아하는지 여부 이런 부분도 주가에 연관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잘 보시면서 한번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차트 흐름 한번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5일선이 처음 깨지는 지난 금요일 날 5일선이 처음 깨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오늘 재차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장중에 저점 라인대가 5만 원 선까지 밀렸다가 지금 올라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싸게 사셨기 때문에 약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만 원이 깨지기 전까지는 한번 좀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5만 원이 깨지게 된다면 그냥 그 선에서 이익 실현하고 나중에 다시 출렁거릴 때 저점에서 다시 한번 싸게 사시는 그런 전략도 좋아 보입니다. 네, 5만 원이 깨질 때까지 기다려보시는 전략, 깨지고 나서 깨지게 된다면 이익 실현하시는 전략 추천해 주셨네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월요일이네요. 작성자 투투유님께서 남겨주셨고요. 원래 힘든 월요일이네요. 맞아요. 원래 힘들죠. 네. 힘든 월요일 날 힘날 수 있는 좋은 말씀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이렌텍을 6,450원에 가지고 있는데요. 한참 빠져서 손실이 컸다가 요즘에 갑자기 올라서 약간의 수익 중입니다. 더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아니면 또 빠지기 전에 팔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이렌텍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렌텍, 일단은 그 실적이 이번 1분기 때 상당히 좀 좋게 나왔어요. 네. 작년에 1년 동안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뭐 한 80억 정도 됐는데, 네. 이번 1분기에만 영업이익이 거의 46억 가까이 정도 되면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는 거의 68% 가까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최근 저점부터 해서 저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가 계속 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실적이 좋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이 뭐 출렁거리거나 뭐 코스닥 지수가 출렁거리거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좀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긴 했지만 딱히 그거에 대해 영향받지 않고 이제 제 갈 길을 간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시장의 움직임에 이제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런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올해 2월 달에 8,480원대서부터 해서 5,000원대 초반까지 연속적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졌고, 최근 이제 수렴이 됐다가 재차 다시 상승 추세로 접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전고점 라인 때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고점 라인 때 6,350원 라인 때인데, 이 라인 때 깨지기 전까지는 좀 기다려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저점이 높아지면서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면서 상승으로 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6,350원 깨지기 전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자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350원 깨지기 전까지는 가져가는 전략 추천해 주셨네요. 마지막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장의 불어님께서 남겨주셨고요. 종목 미래에셋증권입니다. 매수가는 58,000원이고요. 시장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미래에셋증권을 매수하게 됐는데 사고 빠져서 걱정하고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방향을 여쭤보셨어요. 네. 증권업종 우리가 아까도 잠깐 봤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미래에셋증권 5%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항상 불확실성이 있을 때 이렇게 올라가고 실제로 또 나오면 또 밀리는 경우가 있어서, 요번에 지난번 같은 경우에 거의 이제 나온 다음에 이제 올라갔던 것 같은데, 요번에 미리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이 약간은 뭐 실제로 금리 인하 하더라도 또 지난번처럼 반응 안 할 수도 있어서 변동성이 그때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지금 현재로서는 기대감이 좀 있다 보니까 지수 대비해서 강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전고점 라인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 가져가는 전략, 돌파 못하게 되면 정리하고 다시 보시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요. 차트 흐름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전고점 라인대가 그때 당시 62,000원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강력하게 올라오면서 오늘 장중에는 최고가 58,700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분위기상으로 봐서는 전저점 라인대가 깨지지 않고 터닝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올라올 때 62,000원 라인대가 돌파가 돼야지 추세적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마도 이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뭐 11일 전이니까 뭐 10일이나 뭐 이렇게 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글쎄요, 결과를 보고 이제 확인하는 게 이제 확인하면 좀 늦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매수한 가격이 58,000원이면 약간 좀 애매한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한번 출렁거리게 되면 또 손실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올 때 일단은 62,000원 돌파하면은 계속 가져가는 전략, 돌파 못하면 정리하고 나중에 다시 보시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62,000원 돌파하면 가져가는 전략, 돌파하지 못하면 정리하는 전략을 추천해 주셨네요. 상담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6344-7557번, 홈페이지 주소 www.richmap.co.kr 많이 들어오셔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빠지지 않고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앞으로 주식 분석하실 때 좀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꼭 저희 방송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